추웠던 지난 겨울에 고공으로 올라간 요리사 노동자와 조선하청 노동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옵티컬 여성 노동자는 벌써 고공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얼린 생수병을 부둥켜 안고 무더위와 싸웠던 그 고통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거기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야속합니다. 마음속으로나마 닿지 않는 손들을 잡아드립니다. 지금 주권자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공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던 노동자들을 내란 세력은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하늘에 내려오지 않는 것도 새로운 민주주의, 노동이 멸시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절했던 내란의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고공의 노동자들을 구해냄으로써 잔인한 노동의 현장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노동 현장을 바꿈으로써 내란의 종식,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렸음을 선언합시다. 싸움을 이기고 내려오는 노동자의 거친 손, 진보당이 가장 먼저 잡겠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승리로 진짜 민주주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찬가지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하늘 감옥에서 고공농성 중인 니코덴코, 세종호텔, 그리고 하나오션 노동자들이 4시간 넘게 행진을 하면서 이 국회로 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작년 12월 3일 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써 내란 상황이었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 이것마저 잃어버리고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폭력 집단처럼 매도되고 수많은 나라를 눈물과 아픔으로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동료원들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 대선 상황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일터에 돌아가서 나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의 삶이 평온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이 노동자들의 꿈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니코덴코, 세종호텔, 하나오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거리로, 고공농성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 노동자들의 그러한 절규를 더 이상 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고진수, 김영수 세 동지가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세계 사업장의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과 그리고 입법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사측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공화국에서 웃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사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 땅에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하늘 가까운 더 높은 곳에 올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위 방법입니다. 왜 노동자는 따뜻한 집 대신 고공에 올라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할까요? 옵티칼 박정희 동지는 오늘자로 고공농성 487일째, 곧 고공농성 500일이 됩니다. 5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는 단 한 번의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이른바 외투기업들이 땅에서 노동자들의 땅과 지역사회의 희생 위에 막대한 이윤을 챙긴 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야반 노조하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켰지만 자본은 책임을 회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세금 감면과 각종 특혜는 누렸지만 고용 유지나 책임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외투기업이 들어올 때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나갈 때도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합니다.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은 최소한의 정의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정치입니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긴 시간 투쟁하며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외투기업의 먹튀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먹튀방지법 제정으로 외투 자본의 횡포를 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회보자 김난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과 특별히 애써주시는 의원님, 부저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은 자료와 보도를 보고 잘 알고 계시듯이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재단 수익사업체입니다. 사학 비리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비리의 온상인 곳에서 저는 세종호텔에서 29년을 일하고 회고되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비서로 시작해서 객실 청소하는 룸메이드를 거쳐 해고 직전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등 저보다 보직 변경이 많은 직원은 없을 정도로 13번의 부서 이동을 하며 일한 사람입니다. 세종호텔은 1998년 IMF 때도 한 차례 해고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은 경영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단지 국가 재난을 핑계로 인원을 감축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성 위주로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전 세계적 재난이 세종호텔은 더 없는 해고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조 말살을 위해서였습니다. 법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은 어려웠던 게 사실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받고 싶었지만 진호위, 중노위와 행정심판, 대법원까지 끝내 노동자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법으로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최고심까지 끝나면 우리의 투쟁이 멈춰야 할까요? 저희는 비록 법의 판결은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싸움은 정당했기에 투쟁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목숨을 건 고공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고 처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만 힘이 미약하고 어떤 방법이 우리가 이길 방법인지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거대한 앞에서 굴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3년 5개월의 투쟁으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은 악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악법 중 정리해고법은 정리해고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해고법은 철폐돼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고는 개인 당사자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으로 특히 대선 전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노동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국민을 찾습니다. 국민을 이길 힘은 없다고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통부 조선하청지의 51일간 투쟁은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을 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교섭 자리에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원청이 움직여야 뭐든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의미 없는 교섭일지라도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절차이기에 노동조합은 인내하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실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은 뒷짐만 진 채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청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자 원청은 부사대를 동원해 폭력으로 막아섰고 불법으로 낙인 찍기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요구에는 아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구를 듣기 전 파업 자체를, 노조할 권리 자체를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51일 파업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조할 권리, 헌법에 보장된 이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아직까지 그저 본문에 글로 써있는 글자일 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고통고 단체 교섭은 2,400억의 영업이익만 가져가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하나오션 원청의 태도로 인해 44일간의 노숙농성과 단식에 이어 파업은 178회, 두 발 딛고 사는 땅이 아닌 30m 상공의 하늘로 올라간 지 56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떠안으며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외침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절규가 되어 있고,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생지옥 불법 백화점에서 착취와 탄압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이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무분별한 형사 고발과 전문학적인 손배를 감당해야 합니까? 노조법 2, 3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고 이 나라의 국민이자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의 절규입니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3명의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노조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세종호텔, 화재를 핑계로 위장청산하고 여건이 충분함에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옵티칼,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하청 노동자의 삭감된 임금 회복의 요구를 거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오션, 이 세 곳 모두 악랄한 자본이 부의 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간이 아닌 도구로 보고 입맛에 맞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박살내고 버린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회는 고공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기간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국회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끌어내린 광장의 시민들, 광장의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정혜경 국회의원님하고 세종호텔 공대 이훈 동지가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법 제도의 허점이 만든 사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고공농성사업장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세종호텔, 하나오션의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는 대한민국 제도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각 기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의 허점으로 생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조합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의 피해자입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한국 구입 거점입니다.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금 감면 등 특혜를 받고 들어와 18년간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4일 공장에 불이 나자 화재보험금 1,300억 원만 챙기고 노동자 전원을 희망퇴직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러한 먹튀 행각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니토덴코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시작된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제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와 식음료 사업장 폐지를 이유로 세종호텔은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세종호텔은 식음료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이유가 다 사라졌음에도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복직 관련 교섭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세종호텔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시작된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제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노조법 이상조의 허점이 만든 피해자입니다. 20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라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투쟁했습니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2명에게 총 징역 16년 2개월과 집행유예 28년,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며 2024년 겨울 49일에 단식을 했지만 원청 하나오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5일 시작된 김영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노조법 이상조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했습니다. 487일, 85일, 55일 새 사업장의 고공농성의 날짜는 한국 노동자의 현 주소입니다. 먹튀방지법의 구제, 정리해고제의 폐해, 노란봉투법의 구제 등 제도적 허점이 만든 노동자의 현 주소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치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제도적 개선을 과제로 안고 새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니토덴코, 세종호텔, 하나오션에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고공농성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정우로, 정혜경, 한창민,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세종호텔 지부,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이사입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새 노동자가 하루빨리 땅으로 내려오고 이 땅에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